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ERP를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ERP를 그 자기 회사에서 쓰면서 이게 지금 성공을 했는지 제대로 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회사가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가 필요한가의 첫 번째 그 시발점이 자기 회사 ERP를 쓰는 것에 대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유 대표가 잠깐 소개를 했듯이 그 ERP 진단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그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업무 중에 그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진단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자기 회사의 ERP가 어떻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ERP 성공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에 대한 거는 우선 성공 사례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서 저렇게 되는 게 성공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ERP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ERP를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ERP를 하든지 ERP를 자기 기업이 하고 있다 이렇게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회사를 제가 이제 쭉 진단을 해보니까, 진단을 한 게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다녀본 결과 이제 굉장히 성공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이렇게 진단을 해본 결과 어떤 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EO가 우리 회사의 ERP는 계륵 같은 존재다. 버리자니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뭐가 나타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ERP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ERP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대표적인 ERP 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RP를 성공한 기업과 이제 실패 기업의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이 사례는 똑같은 건설 중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하나는 국내 회사고 하나는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 볼보고 하나는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두산입니다. 두산 인프라하고 하나는 볼보인데,
그 둘 다가 제가 이제 ERP에 관여를 했습니다. 볼보사는 제가 PM을 했고, 이 D사는 이제 그 진단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한쪽에는 가서 프로젝트를 직접 했고, 한쪽에는 다른 데서 그 프로젝트를 한 거 결과물을 제가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 두 회사는 그 공정이라든지 생산품이라든지 뭐 거의 비슷해요. 동일한 거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그 평가를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업에서 이제 그 경영 혁신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ERP 운영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경영혁신 조직이라든지 ERP 운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ERP를 하기 전과 ERP를 한 후와 그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영혁신 조직 같으면은 ERP를 하기 전에는 ERP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정리를 하고 ERP를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ERP를 끝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전에 했던 일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ERP를 그 운영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 최소한의 조직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보사가 이제 ERP를 도입을 할 때는 그 경영혁신 조직의 인력이 한 50명이 참여를 했어요. ERP 그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ERP 구축을 하는 PM이었고, 현업의 이제 경영혁신 조직은 현업에서 이제 베테랑들을 모아가지고 한 5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쪽에 프로세스 개선도 하고 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했죠. ERP 도입을 하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ERP를 하고 나서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이쪽에 인력이 그때 이제 팀장 포함해서 한 7명으로 줄었어요. 7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50명에서 일을 하다가 한 7명으로 줄었는데, 그 7명이 하는 일이 이제 그 ERP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으로서 계속 일을 했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경영혁신 조직의 그 역할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직의 인원도 바뀌는데, 그 D사의 경우에는 그 ERP를 다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이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50명. 그 V사는 이제 아까 팀장이 부장이었었는데, 제가 그쪽 PM을 할 때는 그 사람이 MM 담당 과장이었어요. MM 담당 과장이었었는데, 승진을 해가지고 그 조직에 이제 조직의 장이 됐죠. 한 7명 조직의 장이 됐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그 조직의 장이 전무였어요. 전무였고, 그 밑에 상무가 2분인가 3분 계셨고, 전체 조직 그 인원수가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그 ERP를 했는데도 많은 인력이
ERP에 관련된, 그러니까 ERP 운영 안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 저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ERP를 제대로 한 회사하고 제대로 못한 회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D사는 이제 결국은 ERP를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그 기본 ERP에 이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를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ERP가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기본 요소가 잘못 갖춰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ERP는 제대로 다 구축이 됐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잘 그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워져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또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한쪽은 이렇게 그 인력이 슬림화됐고 이제 개선 ERP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는 인력이 슬림화돼 있고 한쪽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ERP를 운영하는 거는 어떤 그 이 회사로 봐서는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똑같은 아웃풋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ERP를 제대로 한 회사하고 하지 못한 회사의 가장 그 극명한 대비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딱 가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V사에서는 볼보에서는 그 여기서 이제 저 볼보가 지금 창원에 있죠. 창원. 옛날 그 삼성 중장비였었는데 이제 볼보가 그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 있는 이 공장에 만들어 놓은 ERP 시스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볼보 그룹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볼보 그 공장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나 미국, 중국 뭐 이런데 그 공장에 그 창원에서 만들어 놓은 ERP 시스템을 롤아웃을 했어요. 그 롤아웃을 한 인력이 여기 지금 정보전략부서에 있는 사람이 리딩을 해가지고 각각 그 자기 창원에서 이제 각 모듈별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미국의 공장 가서도 그 창원 거를 롤아웃을 하고 독일 공장에도 롤아웃을 하고 뭐 중국 공장도 롤아웃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창원 공장의 프로세스, ERP가 돼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뭐 이런 것들이 볼보의 스탠다드 프로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볼보의 회장이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이 시스템 덕분에 뭐 굉장히 그 성과를 봤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공장들도 그 사람이 명명하기를 그거를 창원식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원식 경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른 공장들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 성공한 회사하고 성공하지 못한 회사는 경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조사된 뭐 그 참고 자료인데 이게 저기 ERP를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는 뭐 질문에 뭐 잘했다고 하는 데가 뭐 58%, 문제가 있다는 데가 뭐 한 저기 21%, 뭐 잘 모르겠다는 게 뭐 한 21%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현실은 이 58%가 아니고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기 제대로 잘 쓴다고 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거는 아주 저기 ERP를 하는 회사가 그 경영에 ERP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ERP를 한 게 저는 이제 저기 ERP 이전이 이제 MRP죠. 여러분들 뭐 CPIM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접한 거는 83년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인데 이 제일모직이 현재는 이제 거의 뭐 삼성그룹에서 뭐 마이너한 회사로 돼 있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었어요. 굉장히 삼성그룹에서 중요한 회사고 모기업이었었는데 이 제일모직이 이제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IBM에서 와서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근무하는 시기에 진단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 전문가가 이제 명함을 교환하는데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CPIM이라고 이렇게 명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CPIM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뭐 저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APX에서 자격 인증을 해주는 건데 이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함에 찍혀 있는 CPIM이라고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도 이제 그거 한번 자격증 딸라고 그때 알아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CPIM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가 미국에 가서 시험을 보게 돼 있었어요. 미국의 에이픽스에 가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 현실적으로 그걸 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때 제일모직의 CPIM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진단한 결과가 뭐였었냐면은 제일모직이 앞으로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MRP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MRP라고 하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MRP가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국내에 뭐 수소문을 해봤는데 MRP라는 게 국내에서 이게 뭐다라는 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MRP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MRP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지 저기 우리 회사에 뭐 진단 결과로 한다 그러면 MRP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아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한 게 그러면 MRP 시스템을 한번 파헤쳐 보자. 프로그램을 한번 디버깅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우리 이 MRP를 도입하는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한 5명이서 이제 MRP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그러면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그에 맞게 코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소스는 이제 IBM의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MRP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전부 다 이제 파헤쳤어요. 이제 그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해가지고 MRP 시스템을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제일모직에서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거를 MRP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았어요. 제일모직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제일모직이 그때 일하는 방식이 메이크 투 오다인데 오다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딜리버리하는 방식이었는데 MTO 방식을 쓰면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고객한테 주문을 받으면은 주문 받은 주문 오다를 그대로 생산 지시를 하거나 구매 지시를 했어요. 오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모직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화돼 있지만 아이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오다만 있었어요. 오다.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 오다에 대한 오다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거를 가지고 제조를 해서 납품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건축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완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이템이라는 게 필요 없었는데 이 MRP 프로그램을 뒤져보니까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템. 지금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때 아이템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헷갈렸어요. 이 아이템이 도대체 뭐냐? 그 아이템을 가지고 BOM 스트럭처를 만들고 BOM 스트럭처를 만든 거 가지고 MRP를 돌려서 MRP를 돌린 거 가지고 생산 오다도 만들고 구매 오다도 만들고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더라고요. MRP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아이템이 뭔지 그다음에 BOM은 또 왜 필요한지 하는 거를 파악하는데 그거를 알고자 파악하는데 시스템 분석한 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충격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오다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은 내가 주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야드를 주문을 받았다. 제일모직이 이제 옷감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예를 들어서 100야드가 아니고 10,000야드를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10,000야드에 필요한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량들이. 그럼 10,000야드에 필요한 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10,000야드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만야드라고 하면은 이제 옷을 한 그 3,000벌 정도 만드는 양인데, 이 그 제일 모르게, 그러니까 이 저기 직물 쪽에 이 그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 주문량이 이 만야드 이렇게 그 벌크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주문 로트 사이즈가 막 그 한 700야드, 500야드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기 옷이 동일한 옷감 가지고 만드는 옷을 그 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양한 옷들을 원하니까 이제 이 그 주문 로트 사이즈가 이제 500야드 막 이렇게 줄었는데, 그 만야드 만들 때는 실을 준비하는 게, 뭐 실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옷감을 보시면은 이제 그 스트라이프물 같으면은 그 이제 검은색 옷감에다가 흰색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스트라이프에 해당되는 실은 전체 요구량의 1%도 안 돼요. 전체 요구량에. 그러니까 만야드를 주문을 할 때 그게 만약에 스트라이프물이 돼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실을 소요량을 계산을 하면은 뭐 한 10파운드, 뭐 5파운드 이것뿐이 그 필요치 않아요.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만야드 하면은 1%라 그러면 한 100파운드 정도 필요하죠. 1%라 그러면 만야드 1%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700야드 이렇게 막 500야드로 그 주문 로트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 양이 얼마로 줄어들었냐 하면은 그 5파운드, 뭐 7파운드 이렇게 그 소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실의 소요량이. 근데 이제 생산 현장에서 보면은 실은 5파운드를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미니멈 로트 사이즈가 이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염색 솥에 한번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50파운드가 필요해요. 50파운드. 그러니까 그 경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로또 사이즈가 줄면서 실의 양이 이제 5파운드 뭐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걸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니멈 로트 사이즈를 50파운드로 해가지고 50파운드 생산을 하고, 50파운드 생산을 해서 뭐 5파운드나 7파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45파운드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기 그 폐기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경영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 메이크 투 오다의 그 방식을 그대로 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제일모직이 살아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MRP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5파운드라는 게 필요한 이 스트라이프물은 예를 들어 흰색 실이다. 그럼 흰색 실은 이 흰색 실을 쓰는 다른 옷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오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오다 말고 다른 오다를 여러 개 받으면은 이 실이 다른 오다에 사용되는 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율을 보니까 한 500개 오다에서 그 같은 실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P 프로그램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 저기 아이템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동일한 실을 사용하는 동일한 그 아이템을 사용하는 물건이라 그러면은 뭐 그 생산 MRP를 돌릴 때 통합해서 오다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MRP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5파운드 생산 지시하는 게 아니고 50파운드, 뭐 500파운드 이렇게 생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파악이 된 거예요.
그 MR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져가면 이거를 해야지만 제일모직이 살아나가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이 MRP 시스템 도입을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건데, ERP의 목표가 ERP를 하는 목적이 어떤 뭐 성과,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를 얼만큼 줄였다, 아니면 매출을 얼만큼 늘리겠다, 뭐 원가를 얼마 줄이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기업 체질 개선 목표가 돼야 된다. 기업 체질 개선 목표가 된다는 건 지금 이게 제일모직 사례에서 보였지만 기업의 체질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생산 오다를 ERP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제일모직 사례는 생산 오다를 주는 방식이 아까 메이크 투 오다에서 주문 받은 것만 가지고 생산 오다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ERP가 그러니까 ERP 전신이 MRP니까 그거를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주문 오다와 생산 오다를 연결하는 것을 MRP를 통해서 혁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MRP가 없었으면은 주문 오다를 그대로 생산 오다화 하면은 아까 생산 오다 사이즈가 로트 사이즈가 뭐 5파운드 7파운드 이렇게 나오는 거를 MRP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바꾼 거냐 하면은 통합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체질이 이제 주문 로트 사이즈가 적어지더라도 MRP를 통해 가지고 생산 오다의 로트 사이즈를 확 키워준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기업 체질이 바뀐 거죠. 프로세스가 바뀌고 체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일모직이 사느냐 죽느냐, 제일모직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제일모직이 2000년 제일모직이 직물 사업을 접기 전까지 그걸 사용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ERP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거는 자기 기업의 프로세스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면 조금 좀 이해가 좀 잘 안 갈 텐데, 주로 바뀌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생산이나 구매나 이런 데다가 오늘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게 생산 지시 내지는 구매 지시. 그러니까 생산 오다, 구매 오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릴리즈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모두 ERP에 의해서 오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장에 지시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ERP의 프로세스대로 정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ERP가 무조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정착이 돼 있으면 그 이외의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을 지시하거나 구매 지시를 하는 거는
뭐에 근거해서 할 것 같아요? 생산 오다를 만들고 구매 오다를 만들어서 지시하는 거는 그 근거 자료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 근거 자료는 판매 계획 아니면은 판매에서 주문을 받는 수주 오다입니다. 수주 오다. 그러니까 판매 계획이나 수주 오다는 그 기업에서 뒤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요 앞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하튼 설명을 드리면은 각 기업의 첫 번째 정보는 첫 번째 그 기업이 활동을 하는 첫 번째 근거는 판매 계획이나 수주 오다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정해지면은 이것이 이제 주로 영업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것이 정해지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MRP를 통해 가지고 생산 오다나 구매 오다는 디펜던트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시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조회사이면서 ERP를 쓰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번 가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든지 간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생산 오다와 구매 오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 지시를 하거나 구매 지시를 하는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실패했다는 기업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을 조사를 해보시면은, 제가 진단을 해본 결과는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지시하는 회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질 못하고, 이게 지금 ERP에 있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주오다 정보, 판매 계획 정보 이런 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생산 관리나 생산 기획 또는 생산 현장에 있는 생산 반장들이 그 정보를 보고 자기 공정의 생산 오다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생산 관리나 생산 기획이나 무슨 이 생산 현장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생산을 오다를 만든다고. 그거는 100% ERP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그거를 지키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킴으로써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또 구매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나 구매는 판매에 디펜던트한 활동을 하는 하는 부서들이죠. 영업 판매에 디펜던트, 영업 판매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서포트하기 위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산이나 구매에서는 인디펜던트하게 자기 독자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내면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이 판매나 영업에서 가지고 있는 수주오다나 판매 계획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펜던트하게
그 자기 그 생산 오다를 만들고 구매 오다를 만드는 거죠. 이 디펜던트하게 만드는 거가 이 MRP에서 그 영업의 수주 오다나 판매 계획 정보가 MRP에 의해서 생산 오다나 구매 오다로 이렇게 자동 제너레이션이 되는 게 ERP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ERP에. 그것이 정착이 돼 있는 회사는 무조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착이 안 돼 있는 회사는 ERP가 계륵입니다. 진짜 계륵이에요. ERP가 복잡하게, ERP라는 거는 각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그려놓은 각 부분의 모듈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듈 간 상호 연결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유기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에, 그러니까 한 부분의 여러 활동이 다른 부분의 활동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유기적으로 그 활동을 한다는 건데, ERP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SD 뭐 이게 지금 그 SAP 용어는 SAP 용어지만 이제 수주 용어, 그다음에 여기 MRP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생산 구매 이런 것들이 무슨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이 화살표 방향에 의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를 어떤 곳에서 이 체인을 끊어버리면은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체인이 끊어진 게 대부분의 회사가 어디서 체인이 끊어지냐면 이 MRP가 그러니까 그 심장과 같은, 그냥 두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MRP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딱 끊어져 있어요. 딱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구매 오다 내는 사람, 생산 오다 내는 사람이 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오다를 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부분의 실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MRP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ERP 이전에 그 키 석세스 팩터, 그러니까 MRP의 키 석세스 팩터는 BOM 정확도, 뭐 그 재고 정확도 이런 게 키 석세스 팩터였어요. BOM 정확도, 재고 정확도.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회사들은, 모르는 그 MRP 경험을 못한 회사들이 ERP를 하고 나서는 ERP의 키 석세스 팩터에는 BOM 정확도, 재고 정확도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서 저기 그 ERP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 걸 한번 뒤져보세요. BOM 정확도, 뭐 그 인벤토리 정확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ERP에서는 이거는 다 돼 있다고 보고 ERP 키 석세스 팩터를 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ERP 키 석세스 팩터는 무슨 뭐 경영자의 참여가 뭐 필요하다, 뭐가 이런 쪽으로 쭉 돼 있는데, ERP 이전에 MRP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들의 키 석세스 팩터는 달랐다 이거죠. 다른 거를 지금 그 ERP에서는 그거를 머스트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게 ERP에는 이 키 석세스 팩터가 아니니까 이제 BOM 정확도, 재고 정확도는 그냥 잘 챙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BOM이 정확하지 않으면 MRP 아웃풋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BOM 정확도라고 하는 거, 재고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100%를 맞춰내야지, 100%를 맞춰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100%로 달성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그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ERP를 구축하면서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BOM 정확도를 100%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회사에서는 BOM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은 100%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머스트로 ERP 도입 프로젝트에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회사 제가 예를 드리면은 BOM을 100%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는 전부 다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틀리면은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계는 전부 다 정확하게 해요. 이 설계를 해가지고 뭐 시제품도 만들고 뭐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있어요. CAD로 설계를 하든 뭐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한 아웃풋 가지고 BOM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설계가 틀리지 않으면 BOM은 100%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한 회사가 있어요. 성공한 회사. 제가 경험한 회사, 아까 얘기한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설계서 가지고 BOM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서 BOM을 만들었기 때문에 BOM이 틀리다 하는 거는, BOM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로직이 잘못 구사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 로직이야 뭐 처음에는 에러가 있지만 에러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100% 프로그램 로직은 100% 이제 저게 되는 거죠. 에러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만 제대로 되면 100% 이제 BOM이 정확해진다. 이런 것들이 ERP 도입을 하면서 전제사항으로 거기에 프로젝트에 그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벤토리 정확도도 마찬가지죠. 인벤토리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회사에 지금 10시 반까지인가요? 유 대표. 10시 반까지예요? 시간이 금방 갔네. 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 예, 좀 더 하셔도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ERP를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요 한 부분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기 기업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실패한 거고,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실패나 성공이냐는 여기서 다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게 메인 프로세스에 사용토록 돼야 된다 하는 건, 메인 프로세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은 제조업에서는 오더 프로세싱이에요. 오더 프로세스. 내가 주문을 받거나 판매 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 생산 오더를 만들고 구매 오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트랜스포 오더를 만들고, 이런 오더를 만드는 게 메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인 프로세스가 ERP에 있는 로직 또는 프로세스 또는 룰대로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입력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왜 실시간으로 입력돼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인벤토리 정확도 때문에 그래요. 인벤토리 정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정보 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회사, 뭐 진단한 회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물건을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내보냈어요. 그 물건을 내보냈는데 물건을 내보낼 때 그 전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전표. 이 ERP를 한 그 유명한 대기업이에요. 전표를 끊어줘요. 뭐 A 아이템 100개를 내가 출고를 했다. 그럼 이 전표를 끊어주면은 이 전표가 두 장이 끊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저기 물건 따라 가고 하나는 전표를 모아가지고 그 MM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MM 담당자. 그 MM 담당자가 이 전표를 가지고 ERP에다가 입력을 해요. A 아이템 100개를 어떤 창고에서 어떤 창고로 불출을 했다. 그 MM 담당자가 그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프로세스를 보시면 물건은 이미 떠났어요. 떠나고 MM 담당자가 이 전표를 수거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그 시간이 1시간이 될지 하루가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건은 이미 떠났는데 정보에서는 뭐 1시간 후에 입력을 하면은 1시간 후에 반영이 되는 거고 뭐 하루 있다 입력을 하면은 하루 동안에 인벤토리 데이터는 ERP에 있는 인벤토리 데이터는 실물 데이터하고 다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입력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그 ERP 데이터는 잘못된 거예요. 인벤토리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기 ERP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표 MM 담당자가 엄청 바쁘대요. 바빠가지고 주말에 한꺼번에 저기 그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입력을 한대. 그러니까 이 회사는 ERP에 있는 인벤토리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입력하는데 그것도 또 뭐 일주일에 입력한 게 정확하냐 하면 이 물건은 또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ERP에서 제공되는 인벤토리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트랜스포 오다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구매 오다를 낸다든지 생산 오다를 내는 거는 다 엉터리겠죠. ERP에서 나오는 오다가 다 엉터리라고 되면은 그걸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사용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오다를 내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ERP를 했다고 하면서도 뭐 오다를 내는 게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이 개선이 안 된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RP에서 경영 관리를 하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ERP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CEO가 보든 CIO가 보든 CFO가 보든 또는 누구 뭐 임원이 보든 부장이 보든 무슨 뭐 실무자가 보든 ERP에서 제공되는 레포트는 동일한 데이터 가지고 모두에게 그 제공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데이터로. 동일한 그 정보들이 그런 레포트들이 ERP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거의 안 하고 ERP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뭐 엑셀로 받아가지고 엑셀을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뭐 사장 보고서를 만들고 저기 본부장 보고서 만들고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실제 데이터가 공유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엑셀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정보는 이거는 죽은 정보예요. 죽은 정보.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정보는 ERP에 있는 거를 그대로 봐야지 살아있는 정보지. 그거를 엑셀로 가공을 해서 보는 순간 그건 죽은 정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에 가서 보세요. 임원들이 보는 정보는 전부 다 엑셀로 이렇게 또는 뭐 그 EI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거는 뭐 그거를 보는 사람이 이게 뭐 지적을 하더라도 현장은 이제 그거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그거 가지고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경영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임원이 보든 실무자가 보든 뭐 관리자가 보든 모든 정보는 ERP에 의해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근데 동일한 정보가 다 ERP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여하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학위를 하면서 학위 논문을 이게 지금 기업이 이런 어려운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주면은 그 기업에서 진단 결과를 신뢰를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논문을 썼는데 그거가 이제 진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진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진단을 하는 거, 체크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뭐 점점 성공했다는 회사도 뭐 더 깊숙하게 여러 분야를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뭐 그거를 뒷부분에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했는데 이게 앞에서 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 프레임워크를 준비를 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뭐 좀 자랑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 그 논문이 그 학회에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거를 한번 소개할 기회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